여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손을 흔들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20세기의 신데렐라라고 불리며 영국의 왕세자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왕세자비였죠. 그러나 왕관을 쓴 뒤 이 여인의 인생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했으나 불행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입니다. 브리저튼 같은 드라마나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순정 만화를 보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궁정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우아한 귀족 영예들이 등장하죠. 오늘의 주인공인 다이애나 스펜서는 바로 이런 최상류층 귀족 출신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녀의 친가는 스펜서 백작 가문이었죠. 스펜서 백작 가문은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반계 혈통으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과도 혈연이 닿아 있기도 했습니다. 영화 공작부인 세기의 스캔들에서 주인공 키아나 나이틀리가 맡은 역할의 실존인물 조지아나 스펜서가 바로 이 가문 출신입니다. 다이애나의 아버지는 존 스펜서로 그녀가 태어날 때 아직 백작은 아니었지만 곧 백작지기를 물려받을 스펜서 가문의 후계자였죠. 다이애나의 어머니 프랜시스는 허모의 남작 가문의 귀족 영예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영국 왕실의 별장인 샌드링엄 하우스에 딸린 저택에서 지냈고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샌드링엄 하우스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출신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그녀의 부모에게 있어서 다이애나의 탄생은 불화의 씨앗일 뿐이었습니다. 최상류층의 귀족 가문에서는 후계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어머니 프랜시스는 2번 연속으로 딸을 낳았고 셋째 딸 다이애나의 탄생으로 3연속 딸을 낳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에게 다이애나의 탄생은 그들의 불화가 극으로 치닫게 되는 도화선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같이 큰 소리로 다퉜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다이애나가 보는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외도가 계속되자 다이애나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죠. 결국 다이애나가 6살 때 그녀의 어머니는 다이애나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잠시 런던에서 지냈으나 곧 양육권 문제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했죠. 다이애나가 8살 때 그녀의 부모는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재혼을 합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새엄마와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그녀는 새엄마를 내 머리 위에 내리는 산성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이애나뿐 아니라 그녀의 형제들 모두 새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이애나의 남동생은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백작 직위를 물려받자마자 새엄마를 빈몸으로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죠. 다이애나가 14살이 되었을 때 친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백작 직위를 계승하게 되고 다이애나는 백작의 딸이 되어 레이디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스펜서 백작 가문의 영지에 있는 올소프 저택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 저택은 280만 평의 땅에 31개의 침실을 포함한 90개의 방이 있었고 약 10,000권 정도의 책이 있는 도서관도 함께 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집안이었죠. 진짜 브리저튼 같은 귀족 아가씨가 된 다이애나는 소수의 귀족 영예들만을 가르치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의 다이애나는 스포츠 만능으로 수영과 테니스 그리고 댄스에 특출났다고 합니다. 특히 발레와 피아노를 유독 좋아했다고 하죠. 또 로맨스 소설 읽는 걸 좋아했는데 가장 좋아했던 작가가 바버라 커틀랜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가는 그녀가 그렇게 싫어했던 새엄마의 어머니, 그러니까 의붓 외할머니였죠. 로맨스 소설에 푹 빠져 점차 학업을 멀리하면서 번번이 시험에서 낙제까지 했을 정도로 그녀는 동화 속 왕자님과의 낭만적인 사랑을 꿈꿨고 언젠가 자신이 대단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이애나를 그녀의 언니들은 공작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놀렸다고 하죠. 후에 진짜 공작부인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녀는 체육과 예술적인 면에서는 뛰어났으나 가장 중요한 공부는 못했습니다. 결국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최종 학력은 중학교 중퇴가 되었죠. 중학교 3학년 나이까지 학업을 이어나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초졸인 셈입니다. 그녀의 두 언니와 남동생은 공부를 매우 잘해서 모두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혼자만 공부를 못했던 다이애나는 학창시절부터 형제들에게 열등감을 심하게 느꼈으며 이런 열등감은 곧 그녀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어릴 적 왕실의 별장인 샌드링엄 하우스에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찰스 왕세자의 동생 앤드루 왕자와 소꿉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13살이나 많은 찰스 왕세자와는 동생 앤드루 왕자와 놀면서 몇 번 본 적 있는 정도였죠. 사실 다이애나는 굳이 따지자면 앤드루 왕자의 신부감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왕실에서 찰스 왕세자의 신부감 후보로 물색하던 대상은 다이애나의 큰언니 사라였죠. 그리고 실제로 찰스 왕세자는 큰언니 사라와 잠깐 사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기자들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왕세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왕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신부감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찰스와 교제를 시작한 것은 그녀의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각본이 짜여진 정략 결혼이었고 찰스는 다이애나와 딱 12번의 만남 후에 청혼을 했죠. 그리고 1981년 왕실은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약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펜서 가문에서는 다이애나가 왕세자의 약혼녀가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고 영국 국민들 또한 최상류층 출신의 다이애나가 미래의 왕비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어찌 보면 아직 19밖에 되지 않은 다이애나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가문과 언론의 의식의 흐름을 맡기다가 눈 떠보니 왕관을 쓰게 된 셈이었죠. 약혼 발표 5개월 뒤 다이애나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찰스 왕세자와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옅은 아이보리색에 어깨 부분이 풍성하고 드레스 뒤의 길이가 매우 긴 형태였는데 그녀가 입은 스타일은 1980년대 전 세계의 결혼을 앞둔 신부들의 로망이 되었고 몇백 년간을 이어져 온 흰색 웨딩드레스의 인기는 장시간 옅은 아이보리색에 밀리기도 했었죠.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대중들은 그녀를 20세기의 신데렐라라고 부르며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열광했습니다.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사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은 곧 그녀가 파파라치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파파라치들은 다이애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멈춰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죠. 기자회견을 연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세자비는 파파라치 때문에 집 밖을 나가는 일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한 기자가 그런데 며칠 전 왕세자비가 왜 시종을 시키지 않고 직접 사탕을 사러 가기 위해 외출을 한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해 여왕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은 내 평생 처음 듣는다며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는 20세기 통틀어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그만큼 사진도 많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파파라치들의 돈줄이었죠. 마이클 잭슨이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도 더 많은 사진이 찍혔으니 말입니다. 그녀의 은밀한 사생활 사진은 당시 돈으로도 몇 억이나 몇십억 이상에 거래되고는 하였죠. 그녀의 고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남편 찰스 왕세자는 그녀와의 결혼 전부터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의 불륜 사실을 약혼 발표 직후에 바로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결혼을 파토내기에 일이 너무 커져 있었죠. 그녀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찰스에게는 다이애나야말로 왕위를 잇기 위한 허울 좋은 마네킹 부인이었고 바람의 상대가 그의 진짜 사랑이었죠. 찰스의 불륜 상대는 카밀라 파커볼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카밀라 왕비입니다. 다이애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불륜 상대는 지금 왕이 된 찰스의 옆에 정식 왕비가 되어 함께하고 있죠. 다이애나는 찰스에게 카밀라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찰스는 뻔뻔하게 괜한 것으로 트집잡아 오해하지 말라며 그녀를 의처증 취급하였습니다. 찰스가 얼마나 뻔뻔했냐면 다이애나와의 신혼여행 중에도 카밀라가 선물한 커프스를 달고 다녔다고 하죠. 로맨스 소설을 꿈꿔왔었던 그녀의 상상과는 너무도 다른 결혼 생활에 다이애나는 거식증과 폭식증을 앓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다이애나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그녀는 찰스에게 매달리며 너무 괴롭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엄살 부리지 말라며 핀잔을 준 후 혼자 외출해버렸고 그렇게 혼자 남은 다이애나는 계단에서 몸을 던졌죠.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찰스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아는 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한계에 다다른 다이애나는 결국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찰스 왕세자가 카밀라와 오래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태연하게 왕세자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죠. 이미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집착적으로 달려드는 수많은 카메라맨들에게 방긋방긋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드는 그녀의 마음은 점차 스트레스와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짓이든 저지르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죠. 이때부터 다이애나는 맞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승마 교관, 왕실 근위병, 경호원들과 무수한 연문서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고 1992년에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왕실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고발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책을 출판한 직후부터 찰스 왕세자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4년 뒤 1996년 최종적으로 찰스와 이혼하게 됩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다이애나가 평소에 편집증을 앓고 있었다느니 찰스보다 더 많이 바람을 피웠다느니 하는 악의적인 언론 보도를 내보내면서 영국 왕실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당시 진행했던 한 여론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93%가 찰스 왕세자가 아닌 다이애나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결국 왕실에서는 다이애나를 향한 전 국민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은 당시 한화 260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그녀를 궁궐 내 저택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녀의 자기를 박탈하지 않음으로써 그녀가 여전히 두 왕자의 어머니이자 왕실의 일원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혼 후에도 파파라치들에게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파파라치들이 그럴만도 했던 것은 다이애나의 사생활 사진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집트 출신 백만장자의 아들 도디 알파예드와 요트에서 미래를 즐기는 사진은 1997년 당시 돈으로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억 정도 되죠. 이러니 파파라치들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죠. 파파라치들은 오토바이, 차, 요트,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그녀의 사생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7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밤 12시 20분 다이애나와 그의 애인 도디 알파예드가 리치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자 언제나 그랬듯 여러 명의 파파라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의 차량을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탄 차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속력을 높였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기둥에 충돌하고 맙니다. 운전사와 도디 알파예드는 충돌 순간 즉사했고 다이애나와 경호원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죠. 그러나 파파라치들에게는 그녀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신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그녀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죠. 파파라치들은 카메라를 그녀의 얼굴에 들이대고 플래시를 마구 터트려댔습니다. 심지어 보다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죽어가는 다이애나의 손 위치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었죠. 밤 12시 30분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10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5분 뒤 구급차가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한 뒤에도 파파라치들은 비켜주지 않았고 그녀의 사진을 찍는 데에만 급급했죠. 프랑스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파파라치들을 떼어내고 구조를 하기 위해 증언 요청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새벽 1시, 다이애나는 사고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차에서 꺼내졌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심장과 폐가 손상되어 심정지가 온 상태였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새벽 4시경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20살의 왕세자비가 되어 15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막 자유로워진 다이애나는 36살의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파파라치들은 과실치사, 사생활 침해, 구조 거부죄로 체포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이들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주범격의 3명에게만 상징적인 의미로 1유로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도덕적 비난에서까지 벗어날 순 없었죠. 이들 파파라치 중 한 명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명망 높은 백작가에서 태어나 왕자님과의 사랑을 꿈꿨던 인물. 13살 연상의 영국 왕세자와의 결혼으로 그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인물. 왕세자비가 되고 나서 15년이 넘도록 파파라치들의 사생활 침해에 고통받았으며 파파라치로 인해 36살의 꽃같은 인생이 저물어버린 인물. 지금까지 영국 국민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